7월 정말 기분 좋게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에 여러 리더님들 또 보셨으니까 함께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드리면은요. 저를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안상원 처음 봤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와, 그래도 진짜 목소리는 충분히 들었다.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의도치 않게 저는 뭐 유튜브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닌데 의도치 않게 이렇게 음원이 올라가 있는 경우도 많아서 아마 제 목소리를 들으신 분들은 많이 계실 텐데 저를 또 실제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린 시절 빼고 이제 성인이 돼서 20대부터 이제 저의 뭐 나름 코리오 아닌 코리오를 잠깐 적어갖고 왔는데 제가 그래도 연세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나왔어요. 기특해요, 안 기특해요? 기특해요. 나름 공부 열심히 했겠죠? 그래서 보통 전공 불문이라고 하는데 제가 맨날 전공을 불문에 붙이고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전공 불문이 그 말이 이제 된 세월이 너무 길죠. 그리고 저는 이제 대우그룹 다들 아시죠? 그래서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그 대우그룹이 정말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래서 김 회장님이 세계 경력 많이 할 텐데 저는 이제 한 계열사에 회장님 비서로 이제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한 7년 했어요. 그렇게 오래 한 것도 아니에요. 한 7년 정도 하고 이제 저희 남편 만나서 이제 결혼하고 애기 나오면서 이제 전업주부가 됐어요. 그래서 전업주부가 됐을 때 아메이가 어느 날 왔고 그 아메이를 한 지가 어느새 몇 년이요? 23년 차가 됐어요. 오래 했죠? 물론 여기에 우리 더 큰 리더님들 30년 이상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도 어디서 한 23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뭐 4년 다녔고 직장생활 한 7년 했고 23년 한 아메이가 저한테는 너무나도 귀하고 또 지금의 제 삶을 훨씬 더 좋은 삶으로 우리 아메이 하면 더 베러 라이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더 나은 삶을 그렇게 선물 받고 또 지금도 감사하지만 아메이 사업이 좋은 게 저도 이제 어느새 50대 중반이 됐는데 앞으로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인생의 전반전을 다들 열심히 하고 이제 지금 정도의 저의 주변에 보면 앞으로의 60대, 앞으로의 70대를 이제 좀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하면 할수록 굉장히 희망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고 더 가치가 커지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재작년, 작년쯤이었나 기사가 하나 났는데 그게 뭐냐면 결혼 배우자의 육각형 조건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이걸 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모, 그 다음에 성격, 그쵸? 가치관도 있고 직업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제력도 있고 집안도 있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 육각형 배우자를 찾으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지금 제가 분란을 일으키려는 게 아니에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나도 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런 6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려고 했다면 조금은 더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때요? 옆에 배우자들이 계시면 서로 어떻게 만났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진짜 세상이 변하기도 했고 우리 때는 그냥 이 사람이 그냥 좋아 그러면 그 정 때문에라도 그 뭔가 믿을만한 그런 그 믿음 하나로 그렇게 막 결혼을 했다면 요즘에 이런 걸 보는구나.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보면서 이걸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육각형은 뭘까? 그런 거 있잖아요. 보통 배우자를 만약에 어떤 육각형의 조건으로 내가 한번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했다면 조금은 더 거기에 부합되는 배우자를 내가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이 어떤 것들을 향해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걸 향해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이제 6가지, 저의 6가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가장 저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조건이에요. 하나는 이제 건강이죠.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가족과의 삶이에요. 이제 가족은 저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제 제가 그 아이가 3살 때 이제 아메이를 시작을 했는데 어느새 막 25, 막 이런 청년이 벌써 이제 한 23년이 지나가니까 이제 그런 청년이 이제 되어 있는데 그 가족, 저의 아들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 이제 아버님들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님하고 저희 엄마하고 이렇게 두 분이 계시는데 저희 어머니한테는 제가 도리를 다하고 그리고 저희 친정 엄마한테는 모든 거를 다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K 장녀죠. 여기 남성 리더님들도 계시는데 시어머니한테 도리를 다 하고 진짜 제 마음 안에서 도리를 다 하고
저희 친정 어머니는 저랑 같이 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아메를 시작했을 때 저희 애가 어려가지고 저희 남편이 이렇게 막 고민을 하더니 우리 장모님한테 좀 부탁을 한 2년만 한번 부탁을 드려볼까? 왜냐면 이제 나와서 뭔가를 막 열심히 하고 싶은데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부탁을 하고 어떻게 기회가 돼서 같이 합쳐서 2년만 살다가 헤어지기로 했는데 그게 23년째 저희 엄마와 함께 제가 지내고 있고요. 저희 엄마 덕분에 실은 제가 아메 사업을 하는 초기를 너무나도 정말 편안하게 옆에서 다 도와주시는 덕분에 그렇게 살아왔고, 근데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금 이제 저희 엄마는 82세가 됐고 여전히 고우시고 여전히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받았던 그 많은 것들을 오늘 아침에도 양배추를 찌고 연두부를 데우고 매일 아침을 제가 차려드리고 또 그날에 뭔가를 드셔야 될 걸 조금씩 준비도 해드리고 그런 삶을 제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를 위해서. 제가요 약간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진심을 얘기할 때 울컥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 얘기하니까 울컥하죠? 시어머니 도리를 다하고 진짜 그래서 저희 엄마와 함께 엄마가 또 가는 그날까지 제가 잘 편안하게 이렇게 모시고 싶은 그 가족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고요. 그리고 보면 이제 주님 주신 소명, 그래서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라서 각자마다 이 종교는 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또 하나님이 저를 태어나게 하셨고 아메이도 시키셨고 그런 분명히 이 안에서 원하시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누군가를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상생하는 친구 부자 있죠. 그냥 친구 안 원하고요. 상생, 서로 잘 되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친구들은 저도 있어요. 그냥 친구들 만나는 친구들은 있지만 이 안에서 만나는 저희 파트너들 그리고 이 안에서 만나는 형제 라인이지만 뒤에서 저를 반겨주시는 여러 리더님들 다 서로 잘 되고자 하는 친구 부자잖아요. 이런 분들하고 나이 들어가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성장하는 삶, 말 그대로 성장하고 싶어요. 일시노일시 그냥 매일매일 새롭게 최고가 되긴 어렵지만 그냥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는 여러분 이곳에 주말에 이 토요일날 아침부터 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1시부터 행사를 시작하셨죠? 10시 반부터요?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희 막 2시부터 이제 저희 막 1시, 2시에 시작을 하는데 이 아침부터 이 자리에 오셔서 이 공간을 채우고 이곳에서 뭔가 배우시는 여러분들도 분명히 성장하는 삶을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마지막이 실은 또 되게 중요합니다. 인정과 보상.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저는 인정받고 싶어요. 내가 열심히 산 거에 대해서 보상받고 싶어요. 내가 아무리 살림을 열심히 한들 누군가 인정하고 보상해주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살아온 세월에 대해서 감사가 없더라고요. 근데 인정과 보상을 매 순간 받을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 6가지를 저의 인생의 육각형으로 생각하면서 이것에 부합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면 집에 가시면 여러분 인생의 육각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보다 보니 여러분 아메이 요즘의 세상은 스토리텔링 잘해야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고 보니 아메이 육각형이 딱 있는 거예요. 아메이 육각형 뭐야? 아메이가 지금 6가지 카테고리로 예쁜 꽃무늬로 만드는 그 비전 있잖아요. 그래서 헬시 바디, 건강한 몸, 그다음에 헬시 마인드, 건강한 마인드, 그리고 관계, 그리고 성장, 퍼스널 그로우스, 개인적인 성장, 그리고 파이낸셜 웰빙이라고 써 있어요. 재정적 그런 건강, 그리고 ESG 경영까지 어떤 사회적 소득. 이 아메이가 6가지 카테고리를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메이를 보면서 제가 원하는 삶이 아메이가 주고자 하는 가치랑 굉장히 많이 부합이 돼요. 그리고 저는 아메이를 23년 했기 때문에 이런 부합되는 또 제 삶의 목표를 가지기도 했겠죠. 그래서 되게 감사해요. 여러분 그냥 열심히 살았어. 근데 어디를 향해서 열심히 가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모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있고 배우자는 이제 다시 하기 어려우니까 이걸 향해서 내가 원하는 삶, 근데 그게 아메이가 원하는 삶 안에서 같이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이게 저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메이를 즐겁게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제가 시작했을 때 모습이요. 제가 항상 이 사진 보여주면서
세상에서 없애야 되는 사진이라고 제가 맨날 세상에서 지워내야 되는 사진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렇게 그냥 직장생활 할 때는 회장님 비서였지만 그냥 집에서 애기 키우는 그런 이런 전업 주부였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현대자동차 연구소로 그냥 아침마다 출근하고 주말이 되면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장 보러 가고 그냥 어디 한번 드라이브 하고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그런 가정에 저희 남편의 친구 부부가 와서 아메를 알려주기 시작을 했고요. 아메를 전혀 할 생각 없었어요. 여러분 아메 처음 들었을 때 이거 내가 바로 찾던 바로 그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고 23년 전에는 더 했죠. 더 많은 어떤 선입견과 오해가 분명히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스폰서님이 이런 책을 주신 거예요. 여기 저희 남편이 들고 있는 책은 프로슈머 파워라는 책이에요. 딱 저 사진이 저희가 회원가입 당한 날이거든요. 그때는 한 날이 아니라 당했다라고 표현이 들 정도로 그냥 신분증 카피가 필요했고 통장 카피가 필요했고 그때는 지금은 그냥 이렇게 막 하면 되잖아요. 그때 다 서류를 내고 한 며칠 있어야 번호가 나왔어요. 너무 옛날 얘기죠. 그렇게 회원가입을 당한 날 프로슈머 파워라는 책을 주면서 한번 읽어봐 하고 우리에게 손에 딱 잡고 일어나는 순간에 신분증 찍었던 사진기로 저 사진을 딱 찍어준 거예요. 우리 스폰서님이. 그랬는데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이게 저희 삶에 아메가 들어오던 가장 그 첫 번째 순간에 아주 기념적인 이제 사진이 됐죠. 그래서 파이프라인 노아나 뭐 하우스홀드 골드나 이런 책들을 아메 책은 아니지만 아메의 마케팅에 어떤 접합되는 이런 책들을 읽어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월드와이드에 있는 러닝, teach others to teach it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되는 어떤 변화 이 안에는 배움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워서 이해를 하니까 알아듣게 되니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런잇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 배우니까 그냥 누구한테든 가서 뭔가를 얘기하게 됐고 또 저보다 더 잘 얘기하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네트워크라는 게 이렇게 쌓여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뭐 파이프라인 노아나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가장 그냥 탁 제 머리를 때렸던 건 이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저희 남편을 선택했던 거 육각형의 부합되게 근거를 가진 건 아니지만 저의 몇 가지가 있었겠죠. 저는 배우자 기도를 했었으니까요. 그랬을 때 저는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기업의 연구원이고 그래도 나름 스카이를 나왔고 그리고 뭔가 믿음직해 보여.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이랑 살면 저는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택했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저희 친정아버지가 작은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엄마는 절대로 사업하는 사람 만나면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기업의 안정적인 어떤 직장을 다닌 사람을 만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안정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월급이 절대로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자산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30대 초반에 이제 가정을 꾸리면서 아기를 키우기 시작한 저에게 이런 개념은 실은 없었어요. 근데 아메에 나와서 배우게 된 거죠. 지금은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저희 안에서는. 월급은 근로소득이고 노동소득이랑 임시소득이고 자산이 있어야 임대를 하면서 이걸 통해서 뭔가 꾸준히 나오는 소득. 그래서 뭐 ETF도 뭐 배당금도 다 주식이지만 요즘은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럼 자산을 만들려면 누군가는 부동산의 빌딩을 짓죠. 그러니까 부동산 빌딩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임대소득을 가지죠. 근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엄청나게 온라인에 빌딩을 진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유튜버들이잖아요. 그래서 유튜버들은 이걸 가지고 그냥 뭐 컨텐츠 하나만 올려도 뭐 수천만 명이 본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돈이 정말 꾸준히 들어오는. 그런데 저는요, 세 번째 빌딩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세 번째 빌딩을 세우고 있는 거죠. 네트워크 빌딩. 근데 한번 봐보세요. 이 모든 게 세우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빌딩 살려면 돈이 작게 필요해요? 크게 필요해요? 작은 돈을 투자해서 하면 임대가 안 돼요. 목이 좋은 데다가 그나마 괜찮은 걸 해야 임대라는 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 시드머니가 있어야 되고요. 유명한 유튜버가 되는 거 쉬운가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우리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성시경 씨 정도 돼야 돼요. 최화정 씨 정도 돼야 돼. 왜냐하면 그분들이 보낸 세월이 쌓여서 자기의 브랜드를 만들었죠. 그 브랜드 파워로 먹을 텐데 하면 누가 먹은 걸 보고 부를 텐데 하면 부르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이 네트워크 빌딩은 그냥 내가 필요한 걸 쓰고 말 그대로 그 네트워크가 쌓여서 이게 자산이 되는 거.
사람들은 1번, 2번을 부러워하지만 지금부터 앞으로는 이 3번을 부러워할 사람들이 지금도 주변에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자산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요즘 노멀 휴먼이란 말이 있고요. 플러스 휴먼이란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김미경 강사님이 새로 낸 책 이름이 플러스 휴먼이에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많이 이제 책에 대한 소개가 또 나오고 해서 저도 이렇게 한번 보니까 이 플러스 휴먼은 뭐냐면 AI를 등에 업고 살아가는 사람을 플러스 휴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AI 시대가 됐으니까. 여러분 저의 모든 자료는 플러스 휴먼이 제가 AI와 함께 만들어 가고 있어요.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생각은 해야 되잖아요. 명령은 내려야 되죠. 그러면 AI 비서가, 제 비서 출신이잖아요. AI 비서가 제가 원하는 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장표도 아메이의 네트워크 마케팅이 정말 자산을 만드는 과정을 그냥 이미지로 한번 표현해 줘라고 아주 단순한 프롬프트를 던질 거예요. 그랬는데 보세요. 그림의 나를 시작해서 이렇게 네트워크가 생겨나고 여기 보세요. 1단계 나와 가족, 2단계 소그룹 활성, 3단계 조직 확장, 4단계 팀 구축, 5단계 다이아몬드 그림까지. 이거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구나. 많은 지능을 얘네들가 갖고 있구나.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아메이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 네트워크가 쌓여서 자산화될 수 있는 그 과정이 충분히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포모라는 단어를 뉴스에서 봤어요. 포모가 뭐냐면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해서 나만 뭔가 놓친 것 같은 그 불안감. 그게 이제 포모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표정 보면 알아요. 이제 산전이 좀 있는 사람, 헤딩스가 좀 있으신 분. 근데 저도 제가 막 주식을 했던 사람이 아닐까. 여러분 되게 뭐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현대자동차 사주가 있었어요. 저희 남편이 현대차를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주식을 안 하니까 저희는 그걸 막 내도록 보질 않아요. 그래서 아마 현대차 주식을 계속 갖고 있는 사람은 아마 저희 가족밖에 없었을걸요. 사주 받아서.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오랫동안 쳐다보지도 않던 그 현대차 주식을 작년에 팔았어. 왜냐면 작년에 자꾸 사람들이 주식 뭐 이렇게 제 주변에서도 얘기를 하길래 그래? 그러면서 이제 제가 현대차 한번 들여다봤죠? 그랬더니 한 27만 원까지 그 전 10년 대비 가장 높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지금이야. 와, 야, 너 역시 하늘 날 사랑하시네. 막 이러면서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이걸 보게 그래갖고 다 팔았어요. 근데 지금 얼마인지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따가. 그래서 정말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게 물론 이걸 가지고 지금도 굉장히 드라마틱한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몇 개만 올라가고 있고 또 이분들이 지금 좀 우울하죠. 왜냐하면 다시 좀 떨어지고 있는 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참 어려운 세상이고 불확실한 세상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버라이어티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그러면 이걸로 수익을 낼 때 되게 행복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 인생이 진짜 행복할까? 왜냐면 팔아야 내 거고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있다고 해서 내 거가 아니잖아요. 원래는 내 집이 아무리 올라도 내가 살고 있으면 그거는 자산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집 말고 다른 집이 하나 돌아가고 있으면 그건 자산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보다 이제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 이런 균형 있는 삶을 원해요. 제가 아메이 사업을 참 좋아하는 이유는 이 사업을 오래 하신 우리 김창원 리더 여러 리더님들이 이런 삶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아요? 재정으로 그리고 건강으로 그리고 매력으로 그리고 관계로 이 자산이 점점 커지고 있고 이 네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그분들을 봤을 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돈 아무리 많은데 건강을 잃는다거나 건강만 한데 돈이 없어. 건강하고 돈도 있는데 나눌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 난 돈밖에 몰라. 다른 걸 잘 몰라. 그런 매력이 없어. 그렇다면 굉장히 사람이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는 균형 있는 삶을 위해서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아메이 사업이 너무 좋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걸 이제 좀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첫 번째로는 내가 진짜 옳은 일을 하고 있나?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흔들리는 가지에는 새가 안 앉는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사업이라고 하는 게, 일이라고 하는 게 매수가 잘 될 수만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가 깊어서 내가 이 일을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첫 번째를 잘하기 위해서 제일 잘해야 되는 게 저는 사업 설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쇼더 플랜을 하다 보면요, 회사 얘기하게 되죠, 제품 얘기하게 되죠, 수익의 원천 얘기하죠, 보너스의 구조 얘기하죠, 이 회사의 비전 얘기하죠.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다가 보면 내가 옳은 일을 하고 비전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 확신이 들더라고요. 맞나요? 공감하세요? 네. 여러분 쇼더 플랜 많이 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그럼 잘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야 되는데, 이건 오너십이 있어야 돼요. 아메 사업이, 저랑 저희 남편이 성실을 했어요. 왜냐하면 대기업 출신이고, 나름 대기업에서 뭐가 맡겨진 일을, 뭐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어떤 회사에서든 조직에서 일을 하면 주어진 일을 하려고 애쓰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성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어지는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랑 내 사업을 내가 경영하는 거랑 굉장히 다른 컨셉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이신 이주연 이재한 리더님께서 저희한테 항상 해주셨던 얘기예요. 사업가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 사업가 마인드는 투자할 줄도 알아야 되고, 경영할 줄도 알아야 되고, 주어진 일만 하면 안 되고, 만들어갈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해내신 분들, 또 이 시스템 안에서 배우는 것들, 그리고 나의 사업, 이거를 내가 궁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메 사업은 외형이 있고 본질이 있어요. 외형은 저래요. 그 부담 주는 일 아니야? 아니, 아직도 다단계 약간 완벽한 피라미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쉽사리 내가 이렇게 하지는 못할 일이라는 선입견을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본질은 여기 보면 여러분 이상한 단어 하나도 없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좋아하는 그런 해시태그의 단어들이 딱 써져 있는데, 아메사업의 본질은 저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죠. 이거는 제가 늘 하는 말인데,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본질에 맞는 선택을 반복하면요, 반드시 그 일이 주는 보상을 받게 된다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친구를 만났어요. 제가 처음에 한 거예요. 친구를 만났어. 그 친구 정도는 그냥 가입해줄 줄 알았어. 근데 가입 안 해주더라고. 왜 안 해? 내가 그랬더니 남편이 싫어한대요. 그래서 정말 너 남편이 싫어하는 거 다 하지 않니? 게으르고 청소 안 하고 나가서 돈 쓰고 말했으면 싸웠겠죠. 말 못하고 속으로. 예, 속으로. 제 A형이라 막 대놓고 얘기 못해요. 그래서 속으로 막 그런 얘기를 했던 적도 있었고, 또 누군가를 만나서 뭘 얘기하다 보면 내 맘 같지 않은 그런 순간들에 저는 본질을 갔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냥 가입을 한 명 안 한 듯, 이 사람이 아직 못 알아듣는 듯. 제가 정수기 얘기하면 너네는 그 당시에는 어른까지는 아니었고, 너네는 왜 찬물 안 나와, 뜨거운 물 안 나와, 그런 얘기 수도 없이 들었고, 지금은 얼음이 왜 안 나와? 여러분 수도 없이 듣고 있지만 본질은 뭐예요? 건강한 물, 안전한 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서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냥 누군가가 지금은 내 맘에 같은 예스를 하지 않아도 그냥 계속 나가다 보니 그걸 쓰는 사람도 생기고, 이걸 하는 사람도 생기고, 가입하는 사람 생기고, 전혀 몰랐는데 이 사람은 요리 하나를 안 보여줘도 어느 날 냄비를 사는 분도 생기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런 선택들을 반복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저는 아메이의 이제 요즘 비전은 아까 우리 한의원 이제 부장님 나오셔서 얘기도 하시지만, 이게 이제 스프링 컨벤션 봄에 이게 조선일보에 기사가 실렸었잖아요. 그래서 저분은 이제 왼쪽은 CEO 글로벌 아메이, 그리고 이제 한국 아메이 대표님이시고, 우리 HM바마 지효석 대표님이신데요. 이런 이제 기사가 실린 거예요. 캐치플레이즈는 건강 수명 시대에 헬스와 웰빙의 솔루션을 초격차로 만들어 가겠다. 여러분, 이 초격차라는 단어가 주는 뭔가 느낌감 있죠? 이게 원래 삼성이 만든 단어래요. 삼성이 처음에 얘기했던 초격차. 이게 뭐냐면 2등이 감히 넘볼 수 없는 1등이 되는 게 초격차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아메이를 20몇 년째 하고 있지만 요즘 정말 드는 생각이에요. 이 아메이가 끌고 가는 이 헬스와 웰빙에 대한 비전이 어떤 업계도, 어떤 회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어떤 임상과 노력과 연구와 데이터가 쌓여가지고 앞으로 이거를 끌고 갈 수 있는 그 솔루션의 사업이 되고 있구나. 여러분은 생필품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죽을 때까지 써야 되는 거. 예전에 생필품은 치약, 뭐 샴푸,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꼭 써야 되는 거, 뭐 휴지 이런 거. 근데 제가 아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조식품, 비타민, 그리고 좋은 화장품 이런 게 생필품이 되더라고요.
그냥 안 먹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제 대부분이 뭔가를 챙겨 먹게 되고 조금은 좋은 걸 뭔가 바르려고 하고 피부과에 가서 뭔가 케어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건강과 뷰티에 대한 게 점점 생필품이 돼가죠. 지금은 여러분 홈테크 안 쓰시는 분들이 있나요? 가습기 안 쓰는 사람 있어요? 정수기, 청정기 안 쓰는 사람 없죠? 요즘 디바이스 하나 집에 없는 사람 없고 안마기도 집에 하나씩 다 있고 우리도 발 마사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아메 카탈로그에 있는 모든 제품들이요 세월이 변해가면서 지속적으로 다 생필품이 되고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에요. 그러면 이거 20대만 쓰는 거 아니고 우리가 80대가 돼도 쓰는 거고 계속 써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기사들을 보고 또 회사의 어떤 이런 앞으로의 비전들을 보면 야, 나 정말 시작하기 너무 잘했다. 그런 생각 진짜 많이 들고요. 아까 비긴하고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이거 설명해 주셨는데 저도 사전 체험단이라서 지금 이거 이제 먹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은 기존에 먹었던 어떤 식이섬유와 어떤 유산균보다 효과적입니다. 저는 맞춤 유산균도 당연히 먹고 뭐 식이섬유도 먹고 다 먹고 있지만 그래서 뭐 건강해요. 장 건강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제일 속 시원해요.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뭔가가 제일 뭐가 나가요. 정말. 그래서 사람마다 그리고 누수라는 거 보이진 않잖아요. 내가 누수되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뷰티리산을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서 정말 건강을 만들어준다면 그리고 제가 느끼기 이렇게 좋다면 이거 너무 괜찮겠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맥킨지는 전 세계 그 컨설팅 회사 중에서 이제 넘버원인데 제가 이렇게 뭔가를 보다 보니까 이게 그냥 딱 떴어요. 맥킨지가 정리한 앞으로 크게 성장할 6가지 분야. 1번 기능성 영양, 여러분 단백질, 장건강, 슈퍼푸드. 여러분 어떻게 느낌 오세요? 제가 보는데 와 정말 우리가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거네. 2번 뷰티와 웰니스, 콜라겐, 이너뷰티, 미용기기. 딱 더마 아키텍트 나오고 나서 바로 이게 떴었거든요. 세상에. 3번 롱제비티. 어떻게 할 거예요? 롱제비티 줄기세포. 우리 화장품 이름이 롱제비티잖아요. 아예 이름까지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그리고 4번 오프라인의 경험, 여행. 아미람에서 너무 좋은 게 여행의 경험과 이런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이런 모임들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4번이에요. 5번 체중 관리 어떻게 할 거예요? 바디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안에서의 또 건강 관리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리고 6번 멘탈 헬스. 제가 이 6번을 보면서 미팅장 나와 있으면 건강한 사람이다. 멘탈.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맥킨지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유력한 그 분야의 6가지 다 들어가죠. 그래서 와 진짜 너무 부합된다. 너무 괜찮다. 또 이런 확신.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확신. 이런 것들이 이런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라이드 타요. 라이드 타고 또 약간 러닝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제 저희 그룹도 러닝 크루를 이제 만들어서 이번 주 일요일에 창단식을 하는데 이제 5km를 달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나가서 이제 먼저 한번 띠박질을 해보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생각보다 잘 뛰더라고요. 이 라이드로 다져져 있어가지고 일단 30분만 천천히 쉬지 않고 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코치 해주시는 분이 30분을 천천히 쉬지 않고 뛰래요. 그래서 그냥 천천히 쉬지 않고 30분을 뛰었어요. 안 쉬고 잘했죠? 그래서 아유 그냥 한 2-3km 뛰었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4.5km가 뛰었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제 5km를 완주할 수 있는 그 지경으로 가고 있죠. 라이드의 힘이에요. 제가 평소에 바이크 안 탔으면 아마 어린 반품도 없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 굿모닝 하는 거. 그리고 이번 달에 이제 코어 챌린지라고 이제 또 막 운동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더마 하는 거. 이거를 나 혼자 하면 소비자인 거예요. 딱 컨셉이 그거예요. 이거를 그냥 나 혼자 디바이스 하고, 나 혼자 굿모닝 하고, 나 혼자 자전거 타. 주변에 많죠, 소비자분들. 근데 이거를 같이 하면 사업이 되잖아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파트너들 가족들인데 이 가족들을 한번 그때는 또 이렇게 이걸로 바꾸는 게 또 유행이어서 한번 싹 바꿔봤죠. 그래서 부부가 아니면 아이들과 부모님과 다 같이 먹는 이런 굿모닝들 그리고 디바이스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 같이 이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근데 이런 게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리더님은 이제 할 사람이 많으니까 재밌죠. 근데 저희가 처음부터 할 사람 많았어요? 아니잖아요. 혼자 쓰고 언제 그룹 PB랑 개인 PB가 달라지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다니까요. 처음에 개인 PB가 다 그룹 PB잖아요.
그리고 누가 뭘 사면 너무 알아, 바로. 너가 샀지? 이거 너무 알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 세월이 가면서 그 네트워크가 쌓여서 정말 이런 신제품이 나오고 한다. 그러면 이게 세일즈가 아닌 게 내가 다니면서 팔아서 그 매출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냥 전국에서 누군가가 쓰면서 매출이 하루에도 확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어떤 것들을 함께 만들어 가는 거죠. 그 워렌 버핏이 여러 말씀을 해주셨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지 않아요. 뭐 이런 말들부터. 근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습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성공은 좋은 습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렇잖아요. 아메이는 돈 벌려고 시작을 했지만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이 안에 건강과 웰빙의 컨셉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면서 내가 건강해지고 또 뭔가 디바이스 하면서 내가 조금은 또 주름도 없어지고 탄력이 생기고 이런 어떤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내가 좋아지는 거 그리고 누군가를 좋아지게 만드는 거 그러면 파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그냥 좋아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잘 되든 안 되든 웃으면서 그냥 재미있게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목표를 정하면 그냥 쭉 저희 같은 분들 보면 우리 스폰서님 보면 그냥 저렇게 쭉 가셨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해보면 그렇지 않죠. 아메이 사업 언제가 제일 희망적이에요? 처음에 알아볼 때 그리고 막 SP 가라 그러면 와 이게 다이아몬드로 갈 것 같은데 SP는 안 될 것 같은 그 기분 이런 거 여러분 다 느껴보셨죠? 하다 보면 이런 시간을 다 거쳐요. 시작은 했어. 근데 어떨 때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다시 배워. 또 실천해봐. 근데 또 실패를 해. 길을 잃은 느낌도 들어. 그런데 다시 해봐. 고군분투해. 그 과정을 거쳐 이제 목표가 달성이 되는 그냥 과정이에요. 어느 시점을 보면 그때는 분명히 내 맘 같지 않았어. 근데 버티고 시간이 지나보면 그래도 이 정도 성장에 있는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빵 프로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A형이라는 거 응원에서도 많이 나오나요? A형. 저는 스몰 트리플 A형.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남한테 굳이 뭘 얘기를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야, 좋으면 나만 쓰지. 뭐 당시 얘기를 해가지고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걸 굳이 이런 스타일인데 아메이 사업은 나눠야 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는 일이니까 무조건. 그래서 제가 천만을 가는 여기 이제 SP를 도전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SP를 도전해가는 과정에서 제일 많이 바뀌었던 게 안 하던 걸 많이 한 거예요. 안 하던 걸. 여러분 하루에 여러 가지 약속을 잡는 거를 하고 사셨어요? 아니잖아요. 매 순간 정해진 미팅 시간에 나와서 뭔가 배우려고 하는 거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싫다는 사람 안 만났죠. 근데 다시 또 얘기해보고 다시 또 만나보고 다시 약속을 잡고 다시 해보는 이 여러 과정들 그때는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서 했다라기보다는 그 네트워크를 만드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메이 사업가가 되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그때 제일 잘했던 게 전 일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거. 그냥 SP를 가는 과정을 아메이를 시작했으니까 일처럼 했어요. 일처럼 하는 건 뭐냐면 9 to 6. 저는 직장생활 했잖아요. 그러니까 9 to 6. 9시에 집을 나와. 그럼 6시에 집에 들어가요. 저는 이제 주부 전업으로 했으니까. 그러면 9시부터 6시까지는 집을 안 갔어요. 제가 저희 파트너들한테도 얘기해요. 너 회사 갔다가 중간에 집에 갔다가 다시 회사 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아니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왜 아메이는 집을 나왔다가 왜 자꾸 들어가? 자꾸 집으로? 그렇잖아요. 왜 자꾸 집으로 들어가? 내가 집에 들어가서 뭘 좀 정리하고 내일부터 잘해야지. 아니 정리 안 해. 사업 정리 집에 가서 절대 안 해요. 집에 가면 집 정리하느라 아니면 집 정리도 안 해요. 그냥 잠시 소파에 누웠는데 그냥 온 아들이 후루룩 지나가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SP를 가는 과정에서 제일 잘했던 게 뭘까 이제 그걸 생각해보면 일처럼 했구나. 직장을 다니는 마음처럼 했구나. 그래서 9시에 나오면 미팅 있는 날은 미팅 듣고 약속 잡고 뭔가를 하고 그래도 바로 잘 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했어요. 저는 이 마트 오는 게 되게 좋았었어요. 왜냐면 일단 약속이 잘 안 잡혀 처음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멋진 마트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성내역에 픽업 센터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거기를 가요. 거기를 가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용기가 좀 생기죠. 집에 혼자 있을 때보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거는 거예요. 막 이제 누군가는 막 청정기를 싣고 가는 게 보여. 나는 언제 청정기가 나갈까? 누군가는 막 비타민을 막 싣고 가요. 저 휴지 한 장 있으신 분 휴지 하나만 주실래요? 이렇게 살짝 뭔가 콧물이 나는 거 바람이 촉촉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마트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뭔가를 싣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뭔가 채우고 싶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 해보자 막 이러고 이제 막 전화를 걸어요. 그러면 야 너 뭐 필요한 거 없어? 막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 친구가 야 마침 필요한 게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야 필요한 게 있어 뭐? 막 이러면 야 그 판타로 스타킹하고 근데 그런 게 나왔어요. 그냥 고무장갑 그거 작은 거 하고 그 바디로션 하나 하고 진짜 포인트 정말 하나 안 되는 거만 이제 그러면 그래 알았어 이제 그래가지고 그거를 싹 픽업을 해가지고 만나러 가는 거죠. 절대로 배달시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달시켜버리면 만날 약속을 또 잡아야 되니까 맨날 들고 갔어요. 맨날. 그래서 맨날 들고 가서 만나서 얘기하고 또 알려주고 또 보여주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뭔가를 하나를 더 시키고 여러분들 우리 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뒤에 저희 할 때는 내비가 어딨어요? 내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다녔을까? 부평에 저는 서울 사는데 부평에 뭐 누가 뭐를 하나 이제 그것도 유투리 키즈 그나마 코아 제품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 주러 가는데 이제 컴퓨터를 켜갖고 지도를 열어가지고 우리 집에서 나와서 올림픽대로 타서 어디로 나가가지고 무슨 사거리까지 간 다음에 다시 우회전을 해가지고 거기서 가가지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해가지고 A4에다 다 적어가지고 그거대로 그렇게 다녔죠. 그러니까 딴 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 다시 그대로 집으로 와가지고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 아유 정말 여러분 너무 라떼 얘기하기 그렇지만 지금은 두들기면 다 어디든 갈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제품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저런 정말 천만을 가는 과정 안에서 여러 가지 그런 희노애 락을 다 거치면서 어쨌든 SP가 됐어요. 그리고 SP가 되고 보니까 천만을 했다라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아메 사업을 했을 때 언제가 제일 행복했어 그러면 SP 됐을 때 너무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이제 플래티늄 됐을 때는 인정식이라는 거 해주죠. 지금 이제 워커힐에서 다시 해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 워커힐 인정식에 이제 초대를 받는 거 너무 그게 또 너무 좋았고 파운더스 플래티늄 12달은 진짜 꾸역꾸역 갔던 기억이 나요. 정말 꾸역꾸역 어떤 한 달도 됐다 마음 편하게 이런 달 한 달도 없었어요. 꾸역꾸역 12달을 해서 파운더스 PT가 됐을 때 첫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겼죠. 그래서 저는 저희 아들과 미야자키 여행을 처음 시작으로 해서 이제 아메 여행을 또 가게 됐었고 그 다음에 기억에 남는 포인트는 이제 에메랄드는 세 팀을 이제 도와서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막 키워놓으니까 갑자기 카페를 차려가지고 뭔가 나 카페 하면서 아메 할게 막 이러기도 하고 또 두 번째 또 막 키워놓으니까 나는 이제 한번 아들을 좀 낳아야 되니까 잠시 쉬면서 아들을 낳으면서 아메를 해볼까 막 이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일이 있었지만 저는 에메랄드가 너무 되고 싶었어요. 왜냐면 파운더스 PT 했죠? 사파이어 했죠? 그럼 에메랄드 이제 해야 되잖아요. 뭐가 있어서 도전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정하고 하는 거예요. 사업이. 그래서 보너스 플랜이 있는 거예요. 그냥 사업이 판이 돼서 가는 게 아니라 아메이가 정해놓은 플랜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매 순간 그냥. 그래서 사파이어 됐으니까 당연히 에메랄드 가야 되죠. 그러면 새 팀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막 키워내고 참아내고 보석을 갈 때 가장 많이 변화했던 건데 누군가를 견뎌내는 힘이었던 것 같아요. 소비자는 그래도 좀 가벼워. 근데 파트너와 함께 성장해 가는 거, 함께 팀워크를 내는 거, 그 사람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해보자고 내가 더 강한 에너지로 끌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그냥 제가 했던 일에서 배웠던 게 하나도 없어요. 직장에서 하나도 안 배웠었고, 살림하면서 안 배웠었고, 학교 다니면서 배우지 않았어요. 다 아메이 하면서 그런 사업가로서의 많은 면모들을 배워가기 시작을 한 거죠. 저한테 용기를 주세요. 그런다고 용기 주지 않는다잖아요. 그죠? 용기를 내야 되는 상황을 주시고 저는 더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적극성을 주지 않아요. 내가 그냥 적극성을 발휘해야 되는 상황을 주신다는 거죠. 그 모든 상황들을 이제 너무 에메랄드가 됐을 때 제주도 하얏트 호텔에서 그 에메랄드 인정식을 이제 받았던 그 기억이 너무 나고요. 세 팀을 도와서 해보니까 세 팀을 더 키워서 다이아몬드가 되는 다음 골을 그냥 마음 먹고 해야지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는 2010년 3월 1일자 다이아몬드예요. 여러분 3월 1일자 다이아몬드라는 건 그 해에 가장 먼저 다이아몬드가 됐다는 거죠. 6개월을 스트레이트로 갔어요. 근데 날짜를 한번 봐보세요. 2010년이에요.
여기 아메이 사업 오래 하시는 분들은 2009년이 어떤 해라는 거 아시죠? 2009년은 글로벌 아메이 50주년 행사가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던 해예요. 여러분 2009년 그거 1년만 제가 좀만 더 당겼으면 50주년 갔죠. 그런데 제가 2010년에 그것도 3월 1일자 다이아몬드가 됐는데 50주년의 행사를 놓치고 저는 그로부터 10년 후에 라스베가스에 물론 수석 다이아몬드가 돼서 갔지만 60주년 행사를 가게 된 거죠. 아 조금만 더 정말 에메랄드는 애매하다 이런 생각이 왜 에메랄드는 애매한 핀이라고 막 그렇게 우리끼리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안 했던 건 아니지만 물론 또 그 시절에 저의 또 도전이 있었지만 어쨌든 2010년에 제가 다이아몬드가 됐고 그 6개의 팀을 안정시키려고 막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다음에 이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라는 핀이 됐고요. 또 제가 이제 수석이 될 때는 9개의 이제 팀을 키워서 아웃렉으로 가던 그런 수석이 2014년에 됐고 또 깊이를 더 내리면서 2019년에 저는 이제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제가 너무 다 더블 다이아몬드를 가야 되고 이제 해내신 분들을 보면 너무 부럽고 저도 이제 가고 있지만 우리 이제 리더님께서 제가 더블 다이아몬드 이제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장에 더블 다이아몬드라고 써주셨는데 아이 너무 죄송해요. 제가 정말 눈이 좋습니다. 저 멀리 있는 게 다 보여요. 저는 그런 사람 노안 빨리 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초대장 보내주셨는데 저는 제 시간만 본 거예요. 그래서 뒤를 잘 안 본 거예요. 근데 어제 밤에 보니까 더블 다이아몬드라고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랍고 죄송스러워가지고 제가 파운더스에 지금 EDC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리더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더블 다이아몬드가 되라는 계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너무 저한테 또 힘이 됐고 제가 꼭 더블 다이아몬드 되면 우리 김창원 리더님 그 말씀 때문에 울컥하죠? 진심. 그래서 내가 꼭 다시 말씀드리고 인사드려야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뭐 매년 핀업을 하거나 매년 뭔가를 잘 해낸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핀을 한 해도 놓친 적은 없어요. 제가 어떤 핀을 하면 그 핀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파트너들의 성장을 돕고 그러면서 조금씩 성장해가는 그런 세월을 그래도 지금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감사한 아메이 사업이고요. 저한테는 이제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제가 성장한 것도 너무 좋지만 내가 언제 정말 또 행복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 파트너들의 성장을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저는 뭐 많은 다이아몬드 파트너가 있지는 않아요. 지금 4조의 다이아몬드 파트너가 있는데요. 이 한 조는 아까 이 박성희 이제 다이아몬드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중간에는 카페 촬영 나가기도 하고 그러기도 했지만 저한테 원래 중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래서 원래 진선여중 혹시 나오신 분 계세요? 숙명여고 제가 다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랑 그렇게 중고등학교 동창이긴 한데 한 번도 같은 반인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알고 지냈던 정도인데 이 친구가 제가 이제 아메이 한다는 소문을 들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소문을 빨리 내셔야 돼요. 제가 얘기한 애는 안 해요. 지금은 아예 안 해요. 근데 제가 얘기한 이 친구를 통해서 소문을 들은 이 친구는 저를 구하겠다고 나타났어요. 야 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참 운명이에요. 이 친구 오지랖이 있는 친구가 아닌데 그 당시에 이단에 빠지는 애들이 좀 있었고요. 뭐 또 이런 약간의 다단계 같은 이런데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걱정이 됐대요. 제가. 그래가지고 저를 구하러 왔는데 철석같이 알아듣고 저의 첫 번째 파트너가 돼서 이제 다이아몬드가 됐죠. 그런데 우리 여기 계신 분도 이제 다이아몬드라는 어떤 핀을 향해서 도전을 해 나가셔야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를 이제 해 나가야 되겠지만 이 친구가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제품을 잘 팔아요. 아까 이제 그렇게 전달하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이 친구는 팔려고 파는 게 아니라 뭐를 잘하는 거냐면 경험을 잘 전달해요. 그러니까 내가 쓴 게 좋으면 무조건 얘기해요. 무조건. 그게 뭐 내가 이걸 해서 이윤을 남기고 뭐 이런 게 하나도 아니고요. 그냥 본인이 뭐 신발 하나 샀는데 신어보면 그거 너무 좋으면 그거 다 신어야 돼, 저희가.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너무 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신어봤더니 뭐가 어떻고 편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먹어봤더니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메이 이 제품도 본인이 써보고 좋은 거. 그리고 제품 전달 누가 잘하는지 알아요? 건강에 염려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를 들으면 미세 플라스틱 뭐 이런 거 이슈 듣잖아요. 그러면 미세 플라스틱 진짜 위험하다고 느끼는 사람. 여러분 그래요? 정말 느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친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 들어가 이거 못 걸리는 정수기 절대 쓰면 안 돼. 그러니까 막 발발발발. 그리고 B형이에요. B형은 남의 눈치를 좀 안 봐요. 그쵸? 자기 소신대로 좀 하잖아요. B형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 경험을 참 잘 전달하면서 초기 네트워크를 잘 짜가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가 됐고요. 여기는 이제 박선미 오태양 이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라는 우리 리더님이신데요. 원래 알았던 사이가 전혀 아니에요. 정말 거의 한 20단계는 내려가서 만난 것 같은데요. 소개를 받고 또 소개를 받다가 목동에 아주 뭘 배우는 걸 좋아하고 에너지 있게 사는 이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친구도 못 알아들었지만 배우는 걸 좋아하니까 한번 나와서 문화센터 다니듯이 한번 배워보자.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수많은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거 갖고 하나도 돈 못 벌고 지금은 아메이로 이렇게 사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메이 사업하면서 이 홈미팅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왜냐면 이 교육장으로 초대를 해서 바로 오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교육장으로 초대한다고 바로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 집으로 와. 우리 집에서 뭘 하니까 한번 와봐. 그래서 홈미팅을 하다 보니 내 친구들이 좀 오기 시작했고, 오다 보면 선입견이 좀 없어지고, 선입견이 없어지다 보니까 미팅장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홈미팅을 지금도 이 파트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홈미팅을 할 때 그냥 저냥 잘 안 하고요. 이제 저희 집에서 할 때 저희가 이때는 왜 이렇게 우리끼리 웃고 있냐면 냉부 스타일로 했어요. 냉부. 15분 동안 요리 대결하는 거. 그래가지고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양쪽에서 요리를 하는데 가운데 사람이 진행하면서 하는데 우리끼리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름에는 여름, 서머, 이런 홈미팅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제 방학 때는 반찬 또 가져가서 애들 먹이면 좋아하니까 반찬 홈미팅 하기도 하고, 딸기 한참 나올 때는 이렇게 스트로베리 홈미팅 이런 거 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이렇게 겨울이 되면 또 크리스마스 홈미팅도 하고, 여러분 요즘 이런 초대장도 AI가 다 만들어주죠.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 이렇게 요리를 하는데 야 어떻게 저렇게 매번 차리고 하냐, 사진만 보면 그러시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포트락으로 그 나눔을 이어서 팀워크를 발휘해서 차려내는 거죠. 그러면 나도 먹고 내가 초대한 사람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좋은 모임들을 저도 아직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어쩔 때는 이렇게 반찬 데이 하면 이런 용기들 작은 거 해서 그냥 만든 거 우리 웍에다가 멸치볶음 하면 이렇게 담아서 나눠주고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수고를 해야 돼요. 수고 없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홈미팅은 굉장한 수고예요. 집을 치워야 되죠. 사람을 불러야 되죠. 뭔가 준비해야 되죠. 가고 나면 또 정리해야 되죠. 수고죠. 그렇지만 홈미팅은 가장 강력한 성공의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요. 여기 있는 다이아몬드 리더님은 저희 남편이 유일하게 후원한 파트너예요. 현대자동차 연구원 이제 후배였고요. 아주 똘똘한 그런 재원이었는데 저희 남편이 3년 동안 얘기했고요, 회사에서. 근데 저희 남편 항상 집에 와서 뭐라 그랬냐면 알아들어 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계속 알아들어 가는 것 같대. 근데 제가 3년 만에 뭔가 건강의 이슈로 이제 만나게 됐는데 3년 동안 불편했대요. 왜냐면 상사가 계속 암의 얘기를 하니까. 근데 왜 저희 남편이 그 대기업에서 원래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얘기했냐면 보통은 그냥 현찰을 다닌다. 그러면 내가 그냥 좋은 데 다니고 있고 난 어느 정도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는 유일하게 자기의 꿈을 가지고 자기는 언젠가 자기 사업을 할 거라는 얘기를 하니, 그런 이제 저희 남편이 특별하게 이 사업을 알려주고 싶었겠죠. 그래서 열심히 또 함께 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이제 다이아몬드가 됐는데요. 제가 어떤 말씀을 이 친구 보면서 드리고 싶냐면 9%대 사표됐어요. 9%대. 근데 이 친구가 러시아에 유학까지 다녀왔었거든요. 그리고 현대차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9%대 사표됐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너무 놀랬어. 야, 진짜로? 진짜로 사표를 내겠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페이 더 프라이스 한 것 같아요. 대가 지불을 한 거죠. 똑같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랑 그냥 내가 이거에 올인을 해보는 거, 후자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현찰에 다녔어도 지금도 뭔가 잘 일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멘을 했기 때문에 제 삶에 균형이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아멘을 안 했으면 지금처럼 저희 아이들은 키우지 못했을 거예요. 회사 다니면서 돈은 벌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하고 이런 관계를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리더다운 메시지를 주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냥 엄마였겠죠. 그냥 엄마.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정선 이제 유창한 리더님인데요. 이분들이 진짜 잘하는 게 쇼더 플랜이에요. 뭔가 마음처럼 안 되면 다시 명단을 써요. 다시 명단을 쫙 써요. 이만큼 또 써. 너는 어디서 그렇게 명단이 생겨?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계속 명단이 생기는 사람 신기하지 않아요? 제 파트너 중에 진짜 거의 매일 명단을 적어갖고 와요. 어디서 이렇게 생겨? 그러면 스폰서님 저는요 어디를 가든 아메 얘기를 해요. 엘리베이터에서 느낌 좋은 사람 만나면 말 붙여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 한번 사귀어요, 만나요. 근데 여러분 생긴 거 한번 봐보세요. 말 붙여도 괜찮겠죠? 네. 너 인상이 좋아서 되나봐. 너 예뻐서 되나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먹으러 가든 옷을 사러 가든 어디를 가든 그 사람들하고 사귀고 그 사람들에게 나는 아메를 한다고 알려주고 또 목소리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카페에서 막 누구 만나서 후원을 막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갈 때 어느 사장님, 카페 사장님이 근데 아메 하시냐 이렇게 물어본대요. 사장님. 아메 한다 그러면 자기가 예전에 아메 얘기를 듣고 좀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때는 못했는데 아니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자기가 조금 관심이 생기기도 한다. 그래가지고요 만나서 후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명단을 계속 쓰고 누구한테인가 계속 아메를 보여주려고 애쓰는 거 이거를 지속적으로 해야 아메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7, 8월에 SDP 우리 매번 100회 도전 뭐 이런 거 해보자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도요 이제 인스타 같은 데를 보면 이런 걸 도전해가지고 지금 뭐 몇 번째다 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스토리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파트너 아니어도. 근데 저는 그런 분을 보면 긴장이 돼요. 그리고 저분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목표를 갖고 횟수를 도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7, 8월에 루비도 도전하시면서 SP도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전국에 작지만 요몽조몽 이렇게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남 것도 내려가고 호남 것도 가고 중부 것도 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저도 다니고 있는데요. 정말 이 사람들이 다 다이아몬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장표는 저희 아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제가 저희 아들한테 사진을 쫙 붙인 다음에 싹 다이아몬드가 되게 해줘. 그래서 저희 아들이 싹 다이아몬드가 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함께 상생하는 그런 팀을 꿈꾸면서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50주년을 못 가고 60주년에 이제 처음 갔다고 얘기했지만 이때 감동이 아직도 너무나도 크고요. 정말 이때 우리 덕디보스 사장님 만나고 또 여러 큰 리더님들 나까지만 가오르나 뭐 유럽에 있는 우리 저기 리더님들이나 이런 분들 만나면서 진짜 내가 봤던 아메이 사업 내가 들었던 그분들 그 현장에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2026년인데 이제 2028 회계연도까지 해서 2029년에 A70 런던으로 이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요. 그리고 40주년 아메이, 한국 아메이가 2031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또 5년 후면 31년 되고, 그리고 유토리라이트 100주년이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메이를 하든 안 하든 이 시간은 갈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우리는 나이를 먹어갈 거예요. 근데 아메이 안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어떤 포인트의 목표점이 있고요. 이걸 향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나아가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조금씩 이제 정리하면서 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갑자기 넘어가다가 됐네요. 여러분은 원하는 걸 선택하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싫어하는 거 그냥 피해 다니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저는 아메를 안 했으면 좀 후자 쪽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보고 싶은 사람만 봐도 됐었고 그냥 하던 일만 해도 됐었거든요. 근데 하면서 꿈이라는 게 키워졌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점점 많이 생기게 됐고 그걸 위해서 내가 뭔가 다른 노력이라는 걸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더 적극적인 그런 삶이 됐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이에요. 최고의 나는 아니지만 최선의 나는 돼보자라는 거. 저도 여러분 앞에서 최고의 뭐 리더는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면서 아메이를 사랑하는 리더이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최선의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유해진 씨랑 유승용 씨가 얼마 전에 그 백상예술대상에서요. 한 분은 영화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고요. 한 분은 TV 방송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짤이 떴길래 이제 그거를 봤는데 유해진 씨가 왕가 사는 남자로 굉장한 뭔가 퍼포먼스를 냈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수상 줄 줄 알았대요. 남자 우수상. 뭐 대상을 실은 작품에 가져가기도 하고 뭐 막 이렇기 때문에 본인이 대상을 받을 생각은 못하고 그래도 우수상을 주겠지 했대요. 근데 우수상을 딴 사람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심 내가 아직도 가야 되는 길이 아직 남았구나.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속상해하고 있을 때에 대상에 유해진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감동하면서 본인이 보낸 세월에 대한 그 감사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영화 부문 대상이 끝나고 나서 TV 방송 부문 대상에 유승용을 부른 거예요. 근데 유승용 씨가 나와서 했던 말이 뭐였냐면 유해진과 나는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 오래된 친구. 우리는 20대에 뉴욕의 뒷골목에서 연극 전단지를 나눠주기도 했었고 조치원에 있는 어느 비대 공장에서 비대를 나르기도 했대요. 그리고 가난한 연극 무대를 거쳐 지금까지 그 세월을 보냈는데 오늘 하나는 영화 부문에서 대상, 하나는 방송 부문에서 대상. 우리가 이렇게 대상을 받았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딱 하는데 여러분 아메이 생각나요? 안 생각나요? 생각나요. 저는 이런 거 보면 무조건 아메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그렇게 보낸 세월이 쌓여서 진짜 되는구나.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들도 그 당시에 최고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최고가 됐죠. 저는 아메사업은 재능의 영역이 아니라 태도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메사업을 잘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겉무늬 하루도 빠짐없이 다 할 것 같죠. 라이드 타겠다고 맘먹으면 동그라미 다 칠 것 같죠. 안 그래요. 저만 봐도 그래요. 저만 봐도 저는 그거 30일 다 하는 사람 보면 너무 신기해요. 우리 파트너들 중에 있어요. 근데 제가 리더가 어떤 사람이 리더라고 생각하냐면 좀 놓쳤어. 근데 다시 하는 사람. 다시 해보는 사람. 자전거 좀 못 탔었는데 다시 타기 시작하는 사람. 겉모닝 인증 안 했는데 다시 인증해보는 사람. 내가 뭐 막 도전을 못했었는데 다시 도전해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노력을 꾸준히 반복하는 사람. 그래서 아메이는 능력이 있거나 뭘 잘 배웠거나 똑똑하거나 그런 건 다 상관없고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네. 그 태도 안에서 끝까지 해내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걸 보면 너무 그런 스토리가 많이 와닿는데 이걸 얘가 잘 바꿔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았던 4장의 사진을 캡처를 해서 이거를 정리해줘 이랬더니 얘가 싹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얼마 전에 젠수왕이 유퀴즈에 나왔는데요. 여러 질문과 대답들을 통해서 진짜 너무 대단하시고 너무 참 귀한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한테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 실패하라는 거예요. 실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뭐를 가르치냐, 자녀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냐 그랬을 때 실패하라는 얘기 한다는 거예요. 네가 경험하고 실패해야 그 다음에 다시 해볼 그 경험이 쌓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메이 하면서 여러 실패 많이 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가는 과정이고 그걸 해낸 사람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거. 어떤 인재를 뽑냐, 회사에서 이제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냐라고 했을 때 젠송왕이 뭐라 그랬냐면 누구를 기꺼이 도울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을 뽑는데요. 뭐 학벌이 좋고 뭐가 좋고 이런 거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도울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 그래야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는 거. 그래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는 상사가 없대요. 보스가 없어. 보스는 미션이라는 거예요. 왜 이걸 했냐면 자기가 회사가 정말 작았지만 이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상사가 있어서 상사의 말을 들어야 되는 회사가 되면 그 파벌이 생긴다는 거죠. 그쵸? 이 상사 말을 듣는 사람, 이 상사 말을 듣는 사람. 근데 자기 그게 너무 싫었대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상사가 없고 상사는 미션이다. 이 미션을 향해서 다 같이 가는 사람. 그런 팀. 이걸 만들고 싶다. 뭐 주옥 같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요. 이거 우리 스폰서님들이 늘 하는 말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재수망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리더십을 우리가 이 안에서 배우면서 우리도 실천에 갖고 있구나. 결국 태도가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자리를 지키고 꿈을 지키고 이 자리를 지키세요. 그래야 꿈이 지켜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육각형 말씀을 드렸죠? 저한테는 엄마가 계시고요. 저희 엄마 참 곱죠? 네. 저희 엄마 82세인데 저는 평생을 엄마보다 예쁘다는 소리를 우리 엄마 82세가 돼도 어디를 함께 가면 엄마가 어쩜 이렇게 고우시냐 그런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그래서 아메 여행을 가면 이렇게 사진 작가가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엄마랑 좋은 사진을 찍어주고 그래서 저는 저희 엄마랑 찍은 좋은 사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아메 여행도 많이 모시고 갔기 때문에요. 그래서 엄마 돌아가시면 저는 그 조문하는 그 빈소를 이 추억이 담긴 이 수많은 사진으로 채울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그 천국 가는 그 자리가 이 땅에서의 삶도 너무 행복했다. 그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진심. 이제 저희 아들 이제 삿포로에 2010년에 이때가 제가 다이아몬드 됐을 때잖아요. 제가 다이아몬드에 도전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삿포로에 저희 아이를 데려가고 싶었고요. 그 당시에 삿포로는 다이아몬드 여행지였어요. 다이아몬드들만 가는 곳이었어요. 근데 제가 2008년에 처음으로 리더십 여행을 삿포로로 해서 거기를 갔을 때 내가 다이아몬드가 돼서 부부가 아니라 우리 아이를 꼭 데리고 와야지. 그래서 10년 전 다이아몬드가 돼서 이 삿포로에서 저를 눈에 파묻는 이 아들과 함께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지중해 크루즈에 이제 저희 자녀를 또 동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요. 우리 스폰서님의 아들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파트너들이랑 같이 우리 옷을 하나도 그냥 파란 거 입자 이랬어요. 이때 그냥 블루를 입으라 그래갖고 블루 입고 나와서 대충 찍었는데 그라데이션이 정말 팀워크 그래서 이런 사진들도 찍고 함께 지중해도 보고 그리고 우리 탑리더님도 뵈면서 또 좋은 말씀도 듣고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대우받는 삶, 저는 인정과 보상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비행기 좌석의 인정이 참 감사해요. 그래서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또 예전엔 수석을 또 퍼스트까지도 태워줬어서 또 퍼스트 클래스도 이렇게 타보고 정말 이게 퍼스트 클래스 자리였어요. 이게 에티하드 항공이라고요. 그 두바이를 갈 때 그 항공사를 한번 탔는데 이렇게 문이 닫히면서 제 방이 생겨요. 비행기 안에서. 그래서 정말 이렇게 누워서 샴페인 좀 더 주세요. 이때 막 저것도 줬던 것 같아요. 그 캐비어. 이런 캐비어가 비행기 안에서 나올 일입니까? 해서 그렇게 했던 이런 삶들 참 감사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이번에 그 포르투 다녀오면서요. 스페인 마드리드로 가서 조금 여행을 더 하고 왔는데 마드리드를 딱 가니까 부르마블 판에 봤던 마드리드가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부르마블 판에 리스본,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파리, 런던 이런 거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남의 덕분에 여기를 하나씩 도장 깨기 하면서 다 다니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2026년에 포르투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잘 다녀왔는데요. 2016년, 10년 전에 딱 포르투를 갔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저희 남편이랑 함께 갔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때 2016년 한 5월, 6월경에 이 포르투 여행이었고요. 그해 8월에 저희 남편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진짜 한 번도 제 인생에 그런 생각을 하고 살지 않았겠죠. 그때 저희 남편 나이가 49살밖에 되지 않았고요. 저는 46살, 우리 애는 16살. 근데 어느 날 여름에 쓰러졌고 진짜 삐요삐요하고 중환자실 갔는데 한 8일 정도 있다가 저는 정말 낫게 해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유전적으로 굉장히 부풀어져 있는 꽈리가 있다는 걸 저희가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건강했었기 때문에. 나이가 젊었으니까 뇌를 찍어보거나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굉장히 크게 터졌고 그래서 그냥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2016년 이 여행은 저희 남편과 했던 마지막 여행이었었고요. 그리고 저는 10년 만에 다시 그 여행지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진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7월이면 다음 달 8월이죠. 벌써 10주기예요, 10주기. 그래서 너무 많은 리더님들이 기도도 해주시고 정말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가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10년의 세월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장이 갑자기 부재가 되고 저는 늘 함께하던 사업 파트너가 사라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년은 제가 하는 일을 하고 아메를 하면서 이 아메라는 이 정말 안전한 환경 안에서 내 삶이 지켜지고 있고 그리고 제가 좀 성장해 좀 단단해져 있었을 거 아니야 아메 하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삶을 내가 우리 아들 앞에서 울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그래서 저희 아들 여전히 제가
외국에서 공부할 수 있게 지원해주고 있고 우리가 함께했던 꿈들을 위해서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뭐 여러 사진들이 있지만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리치 회장님께서 강한 가정은 기꺼이 가족을 위해서 삶을 바치는 그런 강한 부모에 의해 만들어진다라는 이 말씀이 물론 여기 싱글 리더님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남편이 잘했던 거는 진짜 뭐 후원을 많이 했거나 뭐 어디 가서 매출을 많이 올려거나 그런 걸 많이 도와주진 못했지만 한결같이 제 옆에서 이 사업이 맞다라는 걸 확인시켜 줬었어요. 우리가 하는 게 맞아? 맞아. 나 잘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최근에 잘 안 울었는데 진짜 한결같이 그런 지지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몰랐겠죠. 그렇게 자기의 인생이 빨리 끝날 줄. 그렇지만 아마 이 사업 안에서 보냈던 세월 덕분에 아마 현대차만 다니다 갔으면 기억해줄 사람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또 저희 그룹에서는 많은 리더님들이 나와서 강의하면서 아직도 신동철 리더가 했던 얘기를 해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기억해주고 의미 있게 열심히 살다가 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강한 부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막 울릴 얘기는 아니었지만 정말 인생의 변수는 있을 수 있고 그 전에 어떤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지켜질 수 있고 그리고 제 주변에 너무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고 우리 스폰서님들이 계셔서 힘을 내서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했고 그다음 포르투에서 또 하나는 좀 더 잘하고 올 걸 이런 생각을 했어요. 조금만 더 잘할 걸 뭐 이런 생각.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의 삶에 감사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이 골든타임에 여러분의 마음과 열정을 모아서 진짜 한번 목표를 가지고 런던까지 내가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그렇다면 이번 달은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힘내서 이 좋은 시스템과 좋은 스폰서님과 함께 여러분 도전하셔서요 우리 같이 런던에서 만나는 우리 모두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